신재효 선생은 고창에서 활동하며 판소리 6마당을 집대성하는 등 판소리계에서 굵직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심청가와 적벽가 등 판소리 6마당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청계본은 그동안 문헌상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00여 년 만에 청계본이 발견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계본의 내용과 의미를 김종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결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신재효 선생이 판소리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신재효 선생은 그 고종 임금 때 활동했던 분인데요. 판소리 사설을 개작한 거로 제일 유명하고요. 또 판소리 창자들을 후원하고 교육 활동한 점에서도 아주 특이한 존재이고, 판소리에 대한 어떤 비평적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명창광대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확립한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판소리 공연과 관련해서 지방의 그 향리계청이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신재효 선생도 향리계청 출신으로서 보통의 그 향리들의 후원과 달리 아주 본격적으로 명창들을 교육하고, 또 명창들이 부르는 판소리 사설 자체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개작한 점에서 판소리 학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문헌상으로만 존재하던 청계본을 직접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발견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청계본이란 이름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해지고 있는 마을 이름을 따서 읍내본, 고수본, 와촌본, 청계본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청계본은 신재효 선생 사설을 모조리 다 갖추고 있어요. 판소리 6마당의 사설을 개작했는데 이 6마당 모두를 청계본은 현재 갖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허두가, 오섬가, 얼마 전에 그 영화로도 된 도리화가, 광대가, 뭐 성조가 등 이런 시가 작품도 모조리 더 갖추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청계본은 신재효 사설과 시가 작품의 전성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발견된 청계본에는 이 신재효 선생이 춘향가를 남성 명창이, 어른인 남성 명창이 부르는 남창 춘향가, 그리고 동창이, 어린이가 부르는 동창 춘향가, 이렇게 나누어서 춘향가를 새로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이 청계본에는 동창 춘향가가 있는데, 현재 이 동창 춘향가는 다른 곳, 뭐 예컨대 성두본이라든가 읍내의 신재효 후손집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전해지지 않는 거의 유일본입니다. 그래서 신재효 선생의 원본이 없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번에 발견된 청계본의 동창춘향가가 거의 유일무이한 본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감격스러우셨을 텐데요. 이 100여 년 만에 발견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먼저 이 자료 자체가 매우 중요한 그 집성본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또 연구와 교육용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1910년대를 전후로 해서 필사된 거거든요. 고수면 평지리 그 청계동에 사시던 박경림이라는 분이 필사하신 건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한 110년 정도 된 것들이죠. 일종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발견된 그 신재효 그 판소리 사설들과 함께 문화재로
일단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고, 고창이나 또는 전북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자료의 가치를 이제 일반인들이 좀 두루 알고 현재까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신재료 사설들도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100여 년 만에 발견된 청계본 앞으로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였습니다.